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DSR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금감위에서의 보도자료를 보면은 향후 차주별 DSR을 금액에 상관없이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죠. DSR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DSR 이런 용어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정의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DSR의 비율을 이해를 하려면 비율 산정 시에 원금이 포함되는 대출과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하는 대출,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언급은 잘 없죠. 오늘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서 대략의 DSR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DSR 정의를 보자면 무슨 비율이니까 뭐로 나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자 부분은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분모로 연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DSR 비율인데요. 사실 분모 부분, 연소득 부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연소득은 그냥 쉽죠. 내 연봉, 즉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나오는 금액 혹은 소득금액 증명원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분자 부분, 금융회사의 대출 연간 원리금 금액은 뭘까요? 여기서 대출은 어떤 대출을 말하는 거며, 연간 원리금이라는 개념은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연간 원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내가 내는 원금과 이자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대출이 원금까지 포함이 되는지, 즉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되는지, 어떤 대출은 이자만 이 원리금 금액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DSR 비율 산정에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되는 대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냥 대략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신용대출, 두 번째가 담보대출, 세 번째가 그냥 기타대출. 기타대출은 유가증권 담보대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안 일어나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이게 원금까지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펴보다시피 전세대출과 예금담보대출은 여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네, 맞습니다. 전세대출과 예금담보대출은 이자 금액만 DSR 비율 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금까지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요. 원금이 포함이 되게 되면 당연히 연간 원리금 금액은 많아지겠죠. 예, 이자만 내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분만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DSR 비율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향이 낮다면은요, 이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금까지도 포함되니까 DSR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같이 DSR 비율에 포함이 되는 대출과 이자만 DSR 비율에 들어가는 대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간 원리금 금액을 어떻게 가름하는지 대충 내가 이제 내 DSR 비율은 대략 얼마가 될지 이렇게 가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담보대출 경우에는 일시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방식은 거의 대출이 나가지 않아요. 이상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기준으로는 일시에 원금을 갚는,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일시에 만기 때 원금을 갚는 대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계대출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1년 동안의 원리금 상환액을 분자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년에 부담하는 원리금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심플해요. 내가 한 달에 내는 원리금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는 입출금 거래 내역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거 곱하기 12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과거로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냈는지 그냥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분자에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의 원금 부분은 대출 총액 나누기 10입니다.
이제 상환 방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누기 10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 1억이 있다 이러면은요, 이게 어떤 분할, 어떤 상환 방식이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1억 나누기 10을 해가지고 1년에 부담하는 원금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대략 그냥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연간 원리금 금액을 모두 합쳐서 그거를 분자에 두게 됐고요. 나누기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연소득으로 나누게 되면은 내 DSR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DSR 비율을 40%, 뭐 50%, 60% 내지는 더 낮게는 뭐 30%,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개인의 대출 총액 금액을 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를 하기가 굉장히 좋고 관리가 하기 굉장히 편한 거죠. 네, 앞으로 그래서 정책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DSR 비율에 대해서 대충은 좀 아시는 게 저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도 대출, 즉 마이너스 대출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마이너스만 내놓고 대출을 지금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DSR 비율에 그거는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를 쓰든 안 쓰든 한도 대출 금액은 모두 다 그 한도 약정한 금액 모두 다가 신용대출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약에 5천만 원 쓰고 있는 약정을 했다 그러면 실제 쓰고 있는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5천만 원 모두 다 들어가서 5천만 원 나누기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간 원금 금액이 산정되고 실제 이자 부담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 정도만 안다면 정말 은행원만큼 DSR 비율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신입행원 시절이나 아니면 이제 본부에 있었을 때는 이 정도로까지 DSR 비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원들 중에서도 DSR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일반 영업점에서 가계대출을 취급을 하면서 이제서야 DSR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DSR 비율에 대해서 한 80%, 70%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